1977년 12월 21일 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성모 산부인과 병원은 겨울의 정적 속에서도 생명의 소리로 가득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어대는 가운데 형광등 불빛 아래 두 명의 산모가 거의 동시에 새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려 하고 있었다. 첫 번째 분만실에서는 25살의 김영희가 결혼 2년 만에 찾아온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에서는 남편 박종수가 초조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아내와 아이의 안전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다. 두 번째 분만실의 32살 이선희는 7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기적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민철은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밤 11시 47분,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 최수진은 서둘러 3.2kg의 건강한 여아를 받아들고 작은 플라스틱 팔찌를 채웠다. 박향미, 1977년 12월 21일, 여 3.2kg라고 적힌 팔찌였다. 5분 후 두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2.8kg의 조금 작은 여아였지만 역시 건강했다. 이 아기에게도 팔찌가 채워졌다. 이민경, 1977년 12월 21일, 여 2.8kg.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운명의 실수가 일어났다. 급하게 신생아실로 아기들을 옮기던 중 수도꼭지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이 팔찌를 적셨다. 잉크가 번져 글씨가 흐릿해졌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 수진도 연말에 바쁜 업무에 쫓겨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새벽 2시, 병원이 고요해졌을 때 두 아기는 각각의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박종수와 김영희 부부는 작고 여린 아기를 안고 집으로 향했고, 이민철과 이선희 부부는 비교적 큰 아기를 안고 7년 만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들이 안고 간 아기는 본래 가야 할 곳이 아니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물에 젖어 번진 글씨 하나가 두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1978년 봄, 두 아기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향미는 철물점을 운영하는 박종수와 미용실에서 일하는 김영희의 사랑을 받으며 컸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향미는 부모와 전혀 닮지 않았다. 키가 작고 얌전한 성격인 향미와 달리 부모는 둘 다 키가 크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그러나 부모는 그저 조용하고 얌전해서 키우기 쉽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강남구의 넓은 아파트에서 자란 민경이는 중견기업 부장인 이민철과 전업주부 이선희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7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라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하지만 민경이에게는 문제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었다. 돌이 지나도 걷지 못했고 말도 늦었다. 선희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고 민철도 속으로는 불안해했다. 1980년 향미가 3살이 되었을 때 동네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 선생님들은 조용하고 말을 잘 듣는 향미를 무척 좋아했다. 반면 민경이는 같은 나이임에도 아직 어린이집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언어 발달이 늦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선희는 민경이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다녔다. 발달지연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희망을 품었다. 한편 영희는 향미를 키우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향미가 너무 얌전하고
조용해서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1982년 두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향미는 또래보다 훨씬 조숙했다. 한글을 스스로 깨우쳤고 간단한 수학도 할 줄 알았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영희에게 향미의 뛰어난 지능을 칭찬했다. 영희는 신기해했다. 자신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향미는 어디서 이런 머리가 나온 걸까? 반면 민경이는 여전히 발달이 늦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어치료, 인지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게 했다. 민경이는 비록 발달이 늦었지만 마음씨가 너무나 착했다. 다른 아이들이 괴롭혀도 화내지 않았고 항상 웃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선희는 눈물이 날 때가 많았다. 1984년 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향미는 뛰어난 성적으로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았다. 수학, 국어, 영어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반면 민경이는 특수학급에 배치되었다. 선희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과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영희는 향미의 성적을 보며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을 느꼈다. 향미가 이렇게 똑똑한데 자신들이 뒷받침을 못해주면 어떡할지 걱정이었다. 학원비며 교재비며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반면 선희는 민경이의 교육비로 더 많은 돈을 썼다. 개별 교습, 특수교육, 치료비까지 아깝지 않았다. 1988년 두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민경이가 학교에서 넘어져 병원에 갔다가 혈액 검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 결과 민경이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다. 선희와 민철은 둘 다 O형이었다. 의사도 당황했고 재검사를 해봐도 결과는 같았다. 선희는 머리가 하얘졌다. 유전학적으로 O형, 부모에게서 A형 아이가 나올 확률은 0%였다. 그날 밤 선희는 민철에게 조심스럽게 의심을 털어놓았다. 혹시 민경이가 자신들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민철은 벌떡 일어나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도 속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민경이가 자신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 성격도 체형도 모든 게 달랐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선희는 평소 다니던 미용실에서 충격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다. 옆 의자에 다른 손님이 딸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 아이는 민경이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선희와 민철을 쏙 빼닮았다. 작은 키, 동그란 얼굴형,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향미였다. 선희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를 자세히 보았다.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하며 어딘지 민경이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다. 미용실에서 나오는 길 선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커피 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직감이 있었다. 저 아이가 내 친딸일지도 모른다고. 1993년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미용실에서 만난 향미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다. 박향미, 1984년생, 강서구 거주. 부모는 박종수와 김영희.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 아이도 1977년 12월 21일 성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민경이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선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다. 그날 밤 선희는 민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혈액형 이야기부터 미용실에서 만난 아이, 그리고 탐정의 조사 결과까지. 민철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부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서서히 심각성을 깨달았다. 다음 날 부부는 민경이를 데리고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갔다. 민경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순순히 따라왔다. 일주일이 1년 같았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경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16년 동안 키운 이 아이가 정말 자신들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어딘가에 진짜 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선희와 민철은 손을 꽉 잡고 병원에 갔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민경이는 생물학적으로 두 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결과였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진실을 알게 된 선희와 민철은 박향미 가족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갑자기 찾아가서 당신들 딸이 우리 딸인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선희는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용실에서 본 적이 있다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영희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두 여인이 만났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민경이의 혈액형 검사 결과,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아이들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영희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향미는 자신들이 20년 동안 키운 딸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희도 느끼고 있었다. 향미가 자신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을. 성격이나 체격, 심지어 취향까지 가족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만 부모의 사랑으로 그런 의심을 애써 묻어두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집에 돌아가서 종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종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며칠 후 박향미 가족도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향미는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똑똑한 아이였으니까.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역시나 향미는 각시 부부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었다. 그리고 추가 검사 결과 민경이는 각시 부부의 친딸이고 향미는 이씨 부부의 친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학이 증명한 잔혹한 진실. 20년 동안 서로 바뀌어 자란 두 아이. 1997년 11월 4명의 부모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장소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로 했다. 가족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복잡했다. 20년간 쌓인 정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사회적 시선은, 경제적 부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먼저 향미와의 대화였다. 영희와 종수는 딸을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향미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똑똑한 아이였으니까. 최근 들어 부모의 행동이 이상했고 병원 검사도 받았으니까. 향미는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집 아이지만 2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것은 지금의 부모라며 오히려 부모를 위로했다. 그 철든 모습에 종수는 딸을 꽉 안아주었다. 민경이와의 대화는 더 어려웠다. 발달지연이 있는 민경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선희는 민경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쉬운 말로 설명했다. 아기였을 때 병원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집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그리고 다른 아이가 우리 집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민경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엄마가 2명이라는 말에 환하게 웃었다. 사랑도 2배로 받는 거라며 좋다고 했다. 그 순수한 말에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1998년 1월, 드디어 아이들이 서로의 생물학적 부모를 만나는 날이 왔다. 먼저 향미가 이선희, 이민철 부부를 만났다.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다. 향미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첫인상부터 선희는 깜짝 놀랐다. 정말 자신들을 닮았구나. 키, 얼굴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어린 시절의 자신과 똑같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향미는 영리해서 상황을 잘 이해했고 선희와 민철도 그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만난 기쁨에 벅찼다. 향미가 수학과 과학을 좋아한다고 사자 민철은 자신도 이과 출신이라며 기뻐했다. 그제서야 향미의 뛰어난 이과 실력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경이와 박종수, 김영희 부부의 만남은 다른 분위기였다. 민경이는 선희의 손을 꽉 잡고 나타났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거든. 영희는 민경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다. 민경이의 발달지연이 눈에 보였거든. 내가 곁에 있었다면 더 잘 돌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민경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그런 걱정은 사라졌다.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적응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주말에는 향미가 이선희 부부와 시간을 보내고 민경이가 박종수 부부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처음 몇 주는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향미는 비교적 빨리 적응했다. 이선희 부부는 향미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고 향미도 그런 환경을 좋아했다. 피아노 레슨, 영어 과외, 수학 심화 과정 등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받지 못했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희는 향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향미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경이에 대한 걱정도 컸다. 민경이의 적응은 더 어려웠다.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었거든. 첫 주말 민경이는 박종수 부부의 집에서 계속 울었다. 영희는 그런 민경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인데 왜 나를 거부할까?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민경이는 영희의 따뜻한 보살핌을 느끼기 시작했다. 영희는 향미를 키우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돌봄의 기쁨을 발견했다. 향미는 독립적이어서 별로 손이 가지 않았지만
민경이는 자신을 더 필요로 했다.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아, 이게 모성이구나. 이게 엄마가 되는 기분이구나. 한편 선희도 향미와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 향미가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하며 민경이 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을 때 선희는 감동받았다. 향미의 착한 마음씨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1년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1999년 여름, 마침내 아이들이 각각의 생물학적 부모 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분리가 아니었다. 내 부모 모두 깨달았다.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20년 동안 쌓인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을. 선희가 제안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큰 가족이라고. 민경이도 우리 딸이고 향미도 우리 딸이라고. 영희도 동의했다. 혈연으로는 다르지만 마음으로는 모두 우리 가족이라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 탄생했다. 두 쌍의 부모와 두 명의 딸. 그리고 이들을 잇는 20년간의 사랑.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향미는 이선의 부부와 함께 살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 뛰어난 성적 덕분에 명문대 의예과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박종수 부부를 만나러 갔다.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다. 민경이는 박종수 부부와 함께 살면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성장했다.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비록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느린 발전이었지만 민경이 나름대로는 큰 성취였다. 친구들을 잘 도와줬다고 칭찬받았을 때 민경이는 신났고, 그런 민경이를 보며 영희는 뿌듯했다. 성적이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민경이가 가르쳐 주었다. 명절이 되면 8명이 모두 모였다. 향미와 민경이, 그리고 4명의 부모.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민경이가 순수하게 말했다. 이게 진짜 가족 같다고. 사랑이 2배라고. 그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향미는 때때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속하는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런 고민이 더 깊어졌다. 어느 날 향미가 선희에게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이 정말 어느 집 아이인지 모르겠다고. 선희는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다. 너는 2집 다 내 집이라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딸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영희 엄마 딸이기도 하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거라고 했다. 민경이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다. 바뀐 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받아야 했다. 사람들은 무례하게 물었다. 정말 바뀐 거냐고, 신기하다고. 민경이는 그런 질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경이가 울먹이며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고 말했을 때 영희는 민경이를 달래며 말했다. 우리는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냥 특별한 거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특별한 가족이라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 부모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를 도왔다. 민경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하면 선희도 향미가 정체성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민철이 말하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종수가 동의했다. 그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 치료도 받았다. 각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1년 이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따뜻한 반응이 많았지만 점점 악성 댓글과 편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혈연도 아닌데 왜 가족이라고 하느냐는 비판, 결국 돈 때문이라는 추측, 장애 아이는 떠넘기고 멀쩡한 아이만 찾아간 것 아니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런 댓글들에 가족들은 상처를 받았다. 특히 민경이는 떠넘겨진 아이라는 말에 크게 상처받았다. 자신이 정말 버려진 것인지 울며 물었을 때 영희는 딸을 꽉 안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아니라고.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고. 너는 네 명의 부모가 모두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라고. 선희도 마찬가지로 고통받았다. 내가 민경이를 버린 나쁜 엄마인 걸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내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민철이 말했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고 종수가 동의했다. 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렸다. 혈연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다고 선희가 말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했다. 점점 사회의 인식도 변화했다. 이들의 진정성을 느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격려,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데 용기를 얻었다는 감사 인사,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2002년 향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같은 해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상대는 같은 의대생으로 향미의 복잡한 가정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가 처음 가족을 소개받을 때 내 분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말에 당황했지만 향미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웃으며 설명하자 이해했다. 그를 처음 만난 내 부모는 모두 만족했다. 향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인다고 선희가 말했다. 2003년 봄, 향미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석에는 양쪽 가족이 모두 앉아 있었다. 신랑 측에서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점점 이 특별한 가족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향미는 결혼식에서 감동적인 인사말을 했다. 자신에게는 내 분의 부모님이 계신다고. 저를 낳아주신 이선희, 이민철, 부모님과 20년 동안 키워주신 김영희, 박종수 부모님이 계신다고 했다. 그리고 함께 자란 민경이 언니도 있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고.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그 말을 들으며 하객석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특히 내 부모는 감격해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영희가 종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고, 향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종수도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한편 민경이도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했다. 2003년 여름, 민경이는 자신이 일하는 복지관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결혼을 발표했다. 상대는 민경이의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역시 경미한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민경이의 결혼식도 내 부모가 모두 참석했다. 민경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더듬거리면서도 진심을 담아 말했다. 자신은 정말 행복하다고.
네 분의 엄마, 아빠가 계시고 향미 언니도 있고 이제 새로운 가족도 생겼다고. 자신 같은 아이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객석에 모든 사람이 울었다. 민경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리고 이 가족의 특별한 사랑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2003년 가을, 향미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병원에는 8명의 가족이 모여들었다. 4명의 조부모와 4명의 부모들이 이제 우리에게 손자가 생겼다고 닌철이 흐뭇하게 말했고, 정말 축복이라고 종수도 기뻐했다. 신생아실 앞에서 그들은 26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의 실수가, 그때의 혼란이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다. 아니, 추억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다. 아기의 이름은 준호로 지었다. 준수하고 호방하게 자라라는 뜻이었다. 2004년 봄, 민경이도 아이를 낳았다. 예쁜 딸이었다. 민경이 부부는 아이를 사랑이라고 이름 지었다. 사랑이 최고니까요. 민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두 아기의 탄생으로 이 특별한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준호와 사랑이는 태어나면서부터 8명의 어른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랄 예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아이가 처음으로 물었다. 엄마,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분이냐고. 향미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엄마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엄마가 아기였을 때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그 덕분에 엄마는 2배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다고.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사랑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명절 때마다 모이는 큰 가족,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는 어른들을 보며 준호는 자랐다. 민경이 딸 사랑이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엄마처럼 발달이 조금 늦었지만 8명의 어른들이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봤다. 사랑아,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선이가 손녀를 돌보며 말했다. 할머니도 민경이 엄마를 그렇게 키웠다고. 2010년, 준호가 5살이 되었을 때 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제목은 사랑으로 만든 가족이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특히 입양 가정이나 재혼 가정, 한부모 가정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메시지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았다. 세월이 흘러 내 부모 모두 60대가 되었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볼 나이가 되었다. 2012년, 선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갑작스러운 심장병이었다. 병원에는 향미와 민경이 모두 달려왔다. 향미는 의사가 되어 있었기에 의학적 조언을 해주었고, 민경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돌봤다. 민경이가 선이의 손을 잡으며 빨리 나으라고 말했을 때 선이는 고마워했다. 자신이 민경이를 키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효자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선이는 민경이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를 직접 키웠다면 과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향미도 마찬가지였다. 영희에게 말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두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물학적 엄마의 머리와 양육해 주신 엄마의 마음을 모두 받았으니까요. 영희가 편찮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두 딸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머물렀고 두 쌍의 부부가 서로를 도왔다. 우리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됐다고 종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2014년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 입학식에는 8명의 가족이 모두 참석했다. 다른 아이가 신기해하며 우리 준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많냐고 물었을 때 준호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고. 사랑이 많아서 가족도 많아졌다고. 그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뿌듯했다. 아이가 자신의 가족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감사했다. 2015년 향미와 민경이는 이제 38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다. 언니, 우리 참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고 향미가 민경이에게 말했다. 그래요. 저는 행복했어요. 민경이가 답했다. 4명의 부모님과 향미 동생, 그리고 제 가족들, 모든 게 감사하다고. 이들의 자녀들도 부모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준호는 의사로서 더 많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었고, 사랑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5년 겨울, 향미와 민경이는 함께 어린이 도서를 썼다. 제목은 바뀐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였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책이었다.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향미가 말했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고 민경이가 답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읽어주었고, 학교에서도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 이야기는 1977년 겨울밤, 한 병원에서 일어난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실수는 결국 더 큰 사랑을 만들어냈다. 민경이와 향미, 그리고 내 부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 용서와 포용의 힘.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어디선가 가족의 의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혈연이 아니라서 고민하는 사람, 입양을 망설이는 사람, 재혼 가족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운명의 실수조차도. 민경이가 말했듯이 사랑이 2배면 행복도 2배다. 가족이 많으면 사랑도 많아진다. 1977년 겨울 밤의 작은 실수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도 영원하다.